자, 18쪽 보겠습니다. 공부의 시작. 시험의 성격도 알았고, 그 다음 공부 방법론도 대략적으로 알았으니,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나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알쓸신잡 시리즈 정말 좋아하거든요. 알쓸인잡. 거기에서 이제 사랑을 주제로 다룬 그 에피소드가 중에서 이제 그 출연자가 한 말이 그 알쓸인잡에서 사랑 에피소드 다룬 부분에서 출연자가 한 말이 인상 깊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적어도 자기를 사랑할 줄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로 한번 대비를 해보면 시험 대상이야. 시험. 공부 학습법도 대상이야. 그치? 내 건 아니야 아직. 근데 그걸 할 줄 알려면 적어도 나를 알아야 돼. 내 자신을. 뭐 흔히들 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며 뭐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해 봤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내 자신을 좀 알아야만 저 시험과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 시험과 지금 내 것이 아닌 저 학습법이 결국엔 내 것이 될 거야. 나를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반기 1, 2월 달, 특히 1월 달에 지금 이렇게 동기가 많을 때, 동기가 많아,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의 휘발유가 만땅이고, 지금 그냥 엑셀 밟으면 빵 하고 갈 거야. 이럴 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내가 하루에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공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자, 24시간 가운데서 몇 시간을 자? 8시간. 그러면 이제 16시간 남았어. 남은 16시간 가운데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아니에요. 앉아있는 건 10시간이야. 근데 계속 핸드폰 보고 인터넷 서핑하느라고 한 5시간 날리면 공부 시간 5시간밖에 안 되는 거야. 순수 확보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그거 여러분들이 계산해 봐야 돼. 저는 평균적으로 8시간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봐요. 그 순수 공부 시간이야. 진짜 그거 많은 거야. 순수한 공부 시간이 8시간이라는 거. 그 정도는 최소 확보돼야 한다. 그럼 나머지 8시간은 뭐지? 24니까 24시간 가운데 8시간 자고 8시간 공부하고 8시간은 그냥 웃고 떠들고 밥 먹고 이동하고. 이해하셨죠? 그거 다 빼야지. 이동 시간에도 내가 공부한다. 대단한 거야. 화장실 갈 때도 공부한다. 대단한 거야. 왜냐하면 말하자면 버릴 수 있는 8시간을 내가 순수 공부 시간을 확보하니까. 대신에 앉아있는 공부 시간에 딴짓한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진짜 집중력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네, 저는요 학교 다녀요. 3월 달부터 새 과목 들어요. 그리고 4월 말부터 교생실습 가거든요. 오케이. 근데 학교에 가는 날, 예를 들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가는데, 아니면 2번 정도는 가는데, 가는 날은 뭐 8시간이 웬걸, 한두 시간도 공부할 수가 없는데, 공부 시간을 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아침부터 등교해가지고 오면 6시고, 그 다음에 레포트 해야지, 뭐 하지, 조별과제 하지. 오케이. 근데 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험생의 4학년생들은 다 그렇게 똑같아요. 근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진가? 누구는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누구는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핑계거리를 찾으면 한없이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요 기간제 교사예요. 오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요. 그리고요 저는 학원 강사예요. 오케이.
주말 해서 일주일에 4번 정도 나가는데 그 4번 나갈 때는 도저히 공부 시간을 8시간 이상은 못 빼요. 한다면 오전에 1~2시간 정도 뺄 수 있어요. 오케이. 핑계는 다 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은 훨씬 더 많은 학원에 나가야 돼요. 오케이. 이해해. 이해한다고. 근데 너만 그렇게 학원 강사 하는 거 아니야. 기간제 교사 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8살, 7살짜리 애기 엄마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시간이 있다고? 유치원 보내는 시간 있지 않나요? 몇 시에 오는데, 걔네들 몇 시에 오는데. 어쩌면 1시, 맞벌이면 뭐 6시에 데리고 가더라도. 그러면 그 주간의 시간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설거지 안 해? 청소 안 하고. 집안일은 누가 해, 그럼? 찾을 수 있어요, 핑계. 저는 핑계라 봐요. 모두들 다 같은 상황이다. 기간제 교사든 학원 강사든 그 4학년 학교 다니시는 분이든 애기 엄마든 모두 다 같은 상황이다. 똑같이 다 시간 못 빼. 선생님, 저는 올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진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올인할 수 있어서. 그 신이 주신 축복이야. 올인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그래요. 거기에다가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저한테 매달 얼마씩 주기로 했어요, 학원비. 진짜 좋은 기회야. 근데 이거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로또 기회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없고, 올해의 생각과 내년의 생각은 또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주셔야 돼요. 감사하게. 진짜 감사하게. 올인하신 분이 공부량이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에 가면 비슷비슷해. 초수생 3분의 1. 올인하신 분 3분의 1. 각종 기간제 교사, 학원 강사, 과외 뭐 3분의 1. 시간 강사가 3분의 1. 이분들은 무슨 시간이 확보돼가지고 이렇게 합격하셨지? 집중력. 그러니까 내가 올인한다고 해서 8시간 정도로 순수하게 확보할 수 있겠지 하지만 실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8시간이 순수한 공부 양이냐 이거지. 아니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내가 부족해. 기간제 교사하고 학원 강사하고 애기 키우고 시간 강사하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1시간의 집중력을 높이셔야 돼. 올인하신 분들이 3시간 공부해서 달성할 양을 나는 1시간에 집중해가지고 달성해야 돼. 그거 어쩔 수 없잖아.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받아들여야지, 그건. 상황은 똑같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비슷하다. 왜 그렇죠, 선생님? 이유가 있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는 것을 산에 비유하잖아요. 산에 비유하지만 사실은 국교론 문학 문법 가운데서 국교론 파트 부분은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4개월만 수업 들으면 저 산의 모습이 어떻고 대체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가는지 알겠어 정도는 확인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투자 대비 효과가 굉장히 높은 과목이 국교론이에요. 그 다음에 문법이야. 선생님, 문법이라고요? 네. 나올 만한 게 정해져 있어요. 나올 만한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학은 그렇지 않아요. 문학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절대 공부량을 투자하실 때 효과성을 높이려면 국교론을 빨리 잡아야 돼. 국교론도 문법과 똑같이 나올 만한 게 정해져 있어. 여기서 더 이상 안 나와. 개론서의 범위 바깥에서 없어. 어디 저기 무슨 논문에서 나오고 안 돼. 그렇게 문제되지 못하게 해. 평가원에서. 나올 만한 영역 내용이 정해져 있어. 국교론은. 이것만 하면 되나요? 오케이. 하루에 8시간씩 투자하게 되면 4개월이면
내면화까지 가능할 수도 있어, 빠르면. 국교론. 그리고 문법 잡아야 돼. 이해했어요? 문학은 처음부터서 마지막까지 하는 둥 마는 둥 해야 돼. 문학에 시간을 그렇게 투자했다고 해서 효과성이 이게 없어요. 문학은 그래요. 그래도 투자는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8시간 공부한다라고 하면 국교 상반기 때 4월달까지는 8시간에 교육학 1시간 평균적으로, 국교론 3시간, 문법 2시간, 나머지 문학,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1월부터 4월까지 8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국교론을 투자했다가 점차 어떻게 되냐면 4월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 국교론이 어느 정도는 저 산의 지형도를 알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시간을 줄여. 국교론 시간을 줄여. 그럼 국교론 시간을 줄이면 어디에 투자해야 돼? 그 다음에 있는 게 문법. 국교론과 문법은 거의 동일한 시간을 투자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딱 8시간에 3시간 국교론, 3시간 문법, 1시간 교육학, 1시간 문학. 오케이.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5월 정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시간짜리 국교론이 어떻게 된다고? 2시간? 그러면 그 2시간에서 1시간 남은 시간을 어디다가 해야 돼? 문법에, 아니면은 교육학에, 아니면은 문학에. 그럼 7월, 8월 정도 되면 국교론은 뭐냐? 하루에 1시간 정도 해도 국교론은 다 한 거야. 왜냐고? 1월부터 4월까지 했던 게 다니까. 그럼 5월부터 뭐 하는 건데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계속 1, 4월 달에 했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법도 한 1월부터 한 4월까지나 5월까지 들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문학은 반복이 없어요. 문학은 그냥 계속 해야 돼. 절대 공부량을 확보해 주시라. 그 내용이었고, 넘겨보시면 21쪽에 커리큘럼 설명을 드릴게요. 1, 2월은 개론서 중심의 기본 이론반이에요. 국교론이든 문학이든 동일합니다. 문학도 선생님 개론서 중심으로 보나요? 네. 예를 들면 현대식 교육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가 소개해드린 현대식 작품론은 작품론이고 현대식 교육론이라고 하는 개론서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고전 산문 교육론이라고, 고전 시가 작품론이 아니라 고전 산문 교육론, 고전 소설 교육론이라고 그런 개론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학이든 국교론 개론서가 몇 권이라고 했죠? 6권. 그 다음에 문학은 개론서가 그 영역별로 좀 많아요. 그런 개론서들에서 다뤄지고 있는 기본 개념을 익히는 거야, 1, 2월 달을. 1, 2월 달을. 문학이든 국교론이든 동일합니다. 모두 다 개론서 중심이에요. 혼자서 혹은 스터디팀에서 이 개론서를 중심으로 한다면 몇 개월 걸려? 몇 개월 걸린다고? 혼자서 혹은 스터디팀에서 하면 6개월 걸려, 6개월. 그걸 2달에 압축시켜서 할 거예요. 일주일에 국교론은 목요일 날 8시간 정도 수업해요. 그 다음에 문학은 금요일 날 마찬가지로 8시간 정도 수업해요. 2달 정도 하게 되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학 개론서나 아니면 국교론 개론서는 전부 다 볼 수 있나요? 오케이. 제 교재에 압축 정리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제가 설명드리면 복습을 하실 때 만약 개론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해당되는 개론서 부분을 발췌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독서에서 스키마 부분을 배웠다면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내가 독서교육론 개론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해당되는 스키마 부분을 쳐서 읽는 거예요. 발췌. 이해했어요? 제 교재는 개론서를 중심으로 해서 압축 정리된 거야. 그래서 좀 더 맥락적인 이해를 하고 싶다면 개론서를 보는 거야. 개론서가 없는데요? 안 봐도 상관없어.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설명 다 드립니다. 이해했어요? 그 다음 3, 4월은 이건 국교론하고 문학하고 좀 다른데, 국교론은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교육과정이 몇 개가 있다고? 5개. 그 5개의 교육과정을 모두 다 정리합니다. 정리해 드려요, 제가. 그러면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반복, 암기, 내면화. 체계적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교육과정. 문학은 3, 4월이 현대문학 작품론입니다. 여기가 바로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현대시 작품론이라는 개론서를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해요. 거기가 한 250편 정도의 현대시에 대한 분석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 현대문학의 교과서 작품하고 개론서 작품, 특히 개론서 작품론 개론서를 현대문학에서 보고, 이제 5, 6월 달은 문학은 우리가 고전 문학을 똑같이 교과서하고 개론서를 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야. 수업 시간에 개론서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개론서를. 이때는 현대시 작품론, 고전시 작품론 이게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그 스캔한다고 하잖아요. 스캔해가지고 그냥 넣어가지고 해당되는 페이지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태블릿으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개론서도 같이 보고 교과서에서 실려있는 작품이 출제자의 의도와 관점으로 이 작품을 분석하는 작품론 공부를 3, 4월하고 5, 6월 달에 문학을 하는 거고, 국교로는 기본적으로 5, 6월 달은 교과서 분석반입니다. 그래서 화법독서 장문의 교과서들을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교사용지서와 함께. 이렇게 하면 상반기에 과정이 끝나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고 각 달마다 각 주마다 제가 과제 같은 것을 많이 내드려요. 예를 들자면 뭐 가령 뭐 문학의 사례만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지금 3, 4월 현대문학반 아니면 뭐 1, 2월 달에도 그 개론서 기본이론반에서 어떤 문학 작품이 지금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제를 내드려요. 어떤 과제를 내냐면, 이거 몇 년도 연합평가 때 고2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작품이 어떠한 관점으로 몇 문제가 나왔는지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꼭 해주세요. 라고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런 연합평가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풀 거예요. 같이 풀 거예요. 제 교재에 실려있는 작품이 연합평가로 나왔을 때는. 그 나머지는 이제 같이 풀지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꼭 그 과제 같은 것들은 해주셔야 돼요. 가령 국교도는 매핑을 꼭 하라고 하면 꼭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 해당되는 이 시기에만 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시기를 놓치잖아? 그럼 계속해서 누적돼가지고 다음 진도가 있는데 못 따라가요. 그래서 과제를 내드리면 그 과제는 그 주차에 되도록이면 하거나 그 달에 되도록이면 다 끝내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게 상반기고, 이 상반기 때의 학습량이 하반기 때의 공부량을 저하합니다. 무슨 말이냐? 시간이 많을 때 넓고 깊게 하세요. 이해했어요? 봐봐. 공부의 학습량의 그래프를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야 돼. 왜냐? 다 배웠어. 언제까지? 1월부터 6월까지. 근데 이 학생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 문제가 있어. 지금 시험이 닥쳤는데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 왜 그렇게 못 끝냈어요? 국교론이 어디가 어려워요? 문법에서 형태론 부분은 왜 안 했어요?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안 해서 하반기 때 이렇게 공부량이 많아진단 말이야. 하반기 때는 공부량으로 승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반기 때는 공부할 수 있는 동기도 없어져. 휘발유 다 떨어졌어. 됐어요? 그 다음,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특히 우리 장의존적인 인간형들은. 7, 8월은 어떤 달이야? 어떤 계절이야?
이동하는데도 짜증나.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90월 달은 어떤 달이냐면 필기구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짜증나. 왜냐면 신경을 곤두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하반기 7, 8월 이후부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컨디션을 조절하고 했던 공부를 반복하는 거야, 순환. 근데 상반기 때 했던 게 없으니까 하반기 때 공부량이 늘어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하반기 때는 특히나 10월, 9월 정도가 되면 내가 아파서 일주일을 쉰다면 그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2주나 3주의 공부를 못한 거나 다름없어요. 하반기 때는 시간이 그만큼 있어 없어? 없어. 1시간도 아깝고 하루도 아까운데 한 3일을 끙끙 앓아 누웠어. 내가 만약 코로나를 걸렸다고 해봐. 걸리려면 상반기 때 걸리세요. 하반기 때는 시간이 없는데 그 아까운 시간에 내가 그걸 다 놓쳐. 어떠신 분은 그 몇 년 전인데 10월 말인가? 집게손가락이 삐어가지고 여기 골절상을 당한 거야. 오른쪽 집게손가락. 그거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언제 이거 푸세요 했더니 시험 끝나고 푸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 하반기 때는. 하반기 때는 별게 다 조심해야 돼요. 별걸 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절대 공부하는 거 아니다. 상반기 때 공부한 것을 그냥 누적된 걸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량은 1월부터 6월까지 엄청 늘려놓은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1, 2월하고 하반기 때 7, 8월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들이 똑같아요. 가령 내가 올인한 수험생이라면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만약 현장 직강생이라면 제 목요일 날 수업 들으러 와요. 금요일 날 수업 들으러 오고요. 월화는 인강으로 교육학을 들어요. 그 다음에 때로는 토요일 날 주말에 저기 문법선생님이 있어요. 문법선생님이. 그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올인한 수험생이 노량진에 한 3일 정도로 와요. 목, 금, 토. 그 다음에 월화는 교육학 인강으로 들어요. 그게 1, 2월이야. 그러다가 3, 4월 달에는 교육학 안 하고 뭐 이렇게 목금 재수업하고 그 다음에 문법만 듣고 이런 식이야. 자, 이게 언제 반복되냐면 7, 8월도 똑같아요. 1, 2월 달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7, 8월 달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기억하라고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라고 하면 저 꼭 그렇게 했을 거야. 목요일, 금요일 날, 토요일까지 노량진 오고요. 월화는 인강으로 수업, 교육학 듣고요. 근데 그걸 1월부터 6월까지 다 한 건 아니고 1, 2월 달만 그래요. 여기서는 교육학이 빠지거나 여기서 교육학이 빠질 거야, 아마. 그런 모습이야. 근데 7, 8월 달 되면 또 1, 2월 달하고 비슷하게 교육학 듣고 그다음에 전공 다 들어요. 공부한 게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야. 차이가 있어. 요때 그렇게 들었을 때하고 7, 8월 달에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다르다. 행동은 똑같아. 교육학 월화 인강 듣고 목금토 노량진 오는 건데도 1, 2월 달하고 7, 8월 달하고 달라. 만약 상반기 때 내가 공부를 해놨다면. 이해했어요? 공부에 부담이 있을까 없을까? 7, 8월 달에. 이때. 똑같이 노량진에 3일 오고 그 다음에 교육학 인강 듣는데 1, 2월 달은 엄청 공부 부담이 많을 건데 7, 8월 달은 공부 부담이 그만큼 적어요. 왜냐고요? 했던 것들 다시 하는 거니까. 7, 8월 달은 저 했던 것들 다시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했던 것이 없어버리면 저 7, 8월 달에 이제 교육학 듣고 전공 3과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했던 거 없으니까 더 해야 돼.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그래서 커리를 잘 따라오세요. 이 커리대로 잘 따라오세요. 이 커리는 가장 수험생이 시간 대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커리예요. 개론서 중심으로
기본 이론 봤다가 교육과정 보고 교과서로 구체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요. 그리고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것들을 7, 8월 달에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요. 6개월 과정을 7, 8월에 문제 중심으로 압축 정리해. 그럼 선생님 이거 저거 안 하고 저 7, 8월 달에 해도 되나요? 오케이, 그러셔도 돼요. 다만 한 개 있어야지 문제를 풀지.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올인했으니까 내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제가 혼자 하고 7, 8월 달에 문풀만 해올게요. 오케이, 그러셔도 돼요. 상관없어. 1년 정도 올인해서 내 수업 들어봤잖아. 혼자 할 수 있잖아. 단, 이건 저하고 약속해요. 뭐냐고요? 1월부터 6월까지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말라고. 진짜 이 시간이 아깝거든요. 근데 정작에 혼자 하거나 스터디를 할 거예요.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매일매일 가서 할 거예요. 근데 그게 1, 2월 달은 그렇게 했어. 3, 4월부터 그렇게 안 돼. 그러다가 시간 허비해가지고 3, 4월 달 이상하게 날려버리고 5, 6월 달에 겨우 정신 차렸다가 7, 8월 달에 문풀반 왔는데 1, 2월 달에 그 내가 수업 듣는 거하고 비슷한 지금 느낌. 공부 실패한 거예요. 혼자 공부하거나 스터디를 한다면 시간 투자 대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돼. 진짜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터디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하셔도 돼. 상관없어. 그리고 현장직 강반 오시면 스터디 구성합니다. 구성하고 조장 결정되고 스터디의 구성한 스터디의 방향 설정까지 제가 다 해드려요. 문제는 뭐냐면 10개 정도의 스터디가 1월 달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한 2월 말 정도 되면은 3개 정도만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없어져요. 왜 중간에 스터디가 깨졌어요? 물어볼 수도 없잖아. 나중에 이제 들어, 나중에. 그분이 도움이 안 된대요. 이 스터디에. 왜냐고요? 스터디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초수 같은 재수야. 맞지? 예를 들면 N수나 또는 작년에 한번 올인했던 분이 스터디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초수하고 같이 안 하려고 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가르쳐 주는 게 더 많고 내가 풀어줘야 할 게 더 많아. 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맞죠? 그건 맞아. 여러분들이 그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스터디 구해요하고 온라인 스터디 구하잖아. 보면 초수 배제, 초수 같은 재수 배제. 그 다음에 고집 센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배제. 이분들은 어떻게 그런 스터디를 하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자기도 그랬으면서.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그 스터디 과감하게 깨라고 말씀드려요. 스터디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야? 팀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이 팀하고 우리가 100년 해로 하는 거 아니거든? 아니야. 나를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 안 되면 깨야 돼. 깨고 나와야 돼.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는. 이해했어요? 근데 저 스터디 중심으로만 하고 학원 강의는 안 듣는데. 그럴 수 있어. N수생 같은 경우에. 한번 올인을 해봤으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터디 만들었다 깨. 그러면 공부가 어떻게 되느냐? 일관성이 없어져. 처음에 내가 계획했던 거 스터디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했잖아. 그럼 중간에 다시 이제 턴해야 돼. 그런 시행착오들이 스터디를 운영하게 되면 많아. 근데 현장 직강을 오게 되면 깰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어. 그리고 깬다면 다시 재구성해야 돼. 만약에 1주차에 스터디 구성했는데 3주차에 깨졌어. 오케이. 이왕 깨지려면 빨리 깨는 게 나아. 다시 재구성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2월 한 2주차 정도 갔는데 그때 깨져. 그럼 그때 재구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남은 수업이 2주밖에 없는데 깨려면 빨리 깨. 이해했어요? 그래서 현장 직강 오신 분들 스터디를 조직하고 그다음에 조장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조원들의 연락처를 다 공유하고 그다음에 요청이 있을 시에 이러저러한 상담 같은 것들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관하에 스터디가 운영되는 거야. 다만 그 스터디 팀의 독립적인 운영의 원칙들은 있어야지. 조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원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든가 아니면 제가 제시해 준 방향대로 선생님이 제시해 준 방향대로 할 거예요 한다든가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스터디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1, 2월 달에 스터디 구성해서 잘했는데 3, 4월 달은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1, 2월 달에 운이 좋아가지고 구성한 스터디 팀이 안 깨지고 3, 4월 달에 계속 현장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어진다? 진짜 운 좋은 거예요, 그거. 진짜 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2차 수업 시험인 면접 스터디까지 쭉 가게 되면 정말 운 좋은 거예요. 그런 팀원들을 만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 스터디는 필요하신 분만 하라. 나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만 하되 스터디의 그 구성 원칙이나 운영 방향은 제가 안내해 드린다. 오시면 안내해 드린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재는 그 1, 2월 기본 이론 교재가 개정판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금년 교재하고 내년 교재의 차이점은 미세한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개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교재를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를 위한 교재를 24학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변한 부분, 변경된 부분, 개정된 부분이 그 불편함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3, 4월 달에 나오는 교육과정 교재는 전면 개정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 3, 4월 교육과정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건 15교육과정이야. 근데 여러분들의 출제 범위는 몇 교육과정? 22야. 그 22가 지금 빠져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게. 전면 개정됩니다. 3, 4월 교육과정 교재는. 그래서 요건 새로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출 교재가 제가 한 3년 정도 기출 교재는 개정을 하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개정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도 특강이라고 해서 5, 6월 달에 있습니다. 그 매핑 있죠? 매핑. 그 매핑이 1월부터 4월까지는 중간중간에 매핑을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프린트물로. 근데 그 제공해드리는 그 매핑이 묶여서 교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재로 특강을 하게 돼요. 특강 교재가 있습니다. 국교론 매핑 특강이라고 해서 아마 5, 6월 달에 할 거예요. 7, 8월 달에는 뭐 이렇게 하고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인연의 끈이 닿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합격을 위한 길에 제가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을게요. 다만 여러분들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고 저는 앞으로 그냥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처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갈 테니까 뒤처지면 잘 따라와 주시고 아니면 옆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옆길로 새지 않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인연을 맺은 김에 좀 책임이 커요. 수능은 책임이 그나마 줄어들거든요. 4분의 1. 예를 들면 너가 이번에 대학 떨어진 건 너 사탐을 못했고 수학을 못했기 때문이지 언어를 못한 건 아니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언어는 국어 영역은 영어, 외국어, 사탐, 아니면 과탐, 수학 그 교과목 중에 하나야. 4분의 1, 5분의 1. 근데 이 전공 국어는 그냥 하나야. 무지 책임이 커요. 부담이.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인연을 맺었으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차 이제 1, 2월 달 강의를 시작할 때 OT를 또 할 거예요. 그때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봐야 한다. 이렇게 답안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한다.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이제 학습법이잖아.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학습법이고 1, 2월 달 OT 때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혹시 뭐 다 자유롭게 가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질문하세요. 가셔도 좋습니다.